이번 시간은 한국 조선산업이 수출 전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발생한 심각한 불황에 정부와 관련 조선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중공업에 고무된 1973년 정부의 대규모 조선산업 육성의 꿈이 생각보다 일찍 깨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1973년 3월 작성된 상공부의 장기조선공업진흥계획이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에 조응하여 급하게 작성된 계획으로 원래부터도 무리한 계획이라는 비판이 정부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엽적인 비판입니다. 당연히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계획에 근본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1973년 10월 발생한 석유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초기에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자세를 견지하였으나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걸었고, 이런 상황이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 되자 기존의 조선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상공부가 장기조선공업 육성계획으로 상정한 현대중공업의 1.5배에 이르는 초대형 조선소 3개를 건설하여 1953년까지 연간 선박 생산량 920만 톤 체제를 완성한다는 2단계 확장 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980년까지 600만 톤 체제를 구축한다는 1단계 확장 계획조차 축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공업 육성 계획의 축소보다 심각한 상황은 정부가 조선산업 육성에 고무되게 된 계기였던 현대중공업의 위기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대중공업은 1974년 3월까지 총 12척의 대형 유조선을 수주했으나 그중 그리스 해운업자 리바노스로부터 최초 수주한 유조선 2척 중 1척, 그리고 홍콩에서 수주한 4척 중 2척의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소 건설과 선박건조 경비의 대부분을 외자 등의 부채에 의존한 상황에서 수천만 달러짜리 대형 유조선 3척의 판로가 막힌 것은 현대중공업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유조선 수주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일본에서 1974년 3월 수주한 2척의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이후 1986년까지 12년간 단 한 척의 유조선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현대중공업은 1976년에 들어와 인도하지 못한 유조선 3척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현대가 아세아 상선을 설립하여 이 유조선을 국내에서 운항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아울러 신생해운회사의 연착륙을 위해서 기존 수출선에만 제공되던 재정금융 지원을 해주었고, 나아가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혜택까지 부여했습니다. 이 아세아 상선은 후에 현대상선, 현재 국내 최대 운사인 HMM입니다.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는 1975년 완성계획이던 공사계획이 1977년까지로 미뤄지게 되었고, 아울러 세계 조선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선박 수리 및 기타 선박 건조도 겸하는 다목적 조선소로 건설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소의 전체 레이아웃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려 원양이 원양어선 건조를 위해 전문 조선소로 건설에 들어간 거제도 죽도조선소도 기존 10만 톤에서 8만 톤으로 규모가 축소되는 한편 전체 공사 기간도 기존 1976년 완공에서 1978년 완공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곧바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2기 확장 공사는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불황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은 1975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일본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중공업과의 합작으로 옥포조선소와 같은
100만 톤급 대형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던 삼성그룹 안정조선소의 건설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 완성될 전체 조선 능력 600만 톤 체제도 400만 톤 체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위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6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던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의 공사가 자금난으로 중단되었고 1977년 초에는 고려원양이 건설 중이던 죽도조선소가 진로그룹에 넘어갔습니다. 죽도조선소는 이후 다시 삼성에 넘어가서 삼성조선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삼성중공업입니다. 옥포조선소의 공사를 자금난으로 중단한 대한조선공사는 이후 부산조선소만으로 경영을 유지했으나 1980년대 장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였고 부산조선소는 1989년 한진그룹이 인수하여 한진중공업이 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손을 뗀 옥포조선소는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978년 8월 대우그룹에 인수되어 대우조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설 중이던 조선소로서는 현대중공업에 버금가는 유일한 100만 톤급 조선소였던 옥포조선소의 처리를 놓고 정부는 상당한 고심을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첫 번째 방안은 조선소 건설을 포기하고 이미 조성된 100만여 평의 부지를 중소기업을 위한 기계공업 육성단지로 만들어 분양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안 역시 조선소 건설을 포기하고 일부 구축된 방파제와 독을 이용하여 원유 비축기지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옥포조선소 사업 주체를 자금 조달 능력과 경영 능력이 뛰어난 업체로 변경하여 조선소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대한조선공사를 대신할 업체를 찾아서 조선소 건설을 지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향후 3년에서 4년 후 세계 조선 경기 회복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세계 조선산업 불황은 1980년대 말까지 이때부터도 10년 정도 더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옥포조선소 건설을 이어받은 기업은 당시 신흥재벌로 부상하고 있던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대가로 한국산업은행의 기존 옥포조선소 건설과 관련한 대출자금의 출자 전환과 추가적인 현금 출자를 합하여 319억 원을 1979년까지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거액 출자는 대우의 옥포조선소 인수에 대한 정부의 보상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도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정부를 추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옥포조선소를 기반으로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소 건설을 이어가고 마침내 1981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현재의 대우조선해양의 탄생입니다. 옥포조선소 완공까지 대한조선공사가 차관 알선 계약서를 가지고 정부에 외자 도입 신청을 한 1972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9년이고 기공식을 한 1973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8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투입된 자금은 내자 2,400억 원, 외자 1억 8천만 달러로 총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972년 대한조선공사의 최초 계획이 차관 1억 달러를 투입하여 2년 안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으므로 투자금은 계략적으로 추산해도 3배, 공사기간은 4배 이상 걸린 것입니다. 석유위기가 가져온 전면적인 조선산업 불황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현대중공업이 선주에 인도하지 못한 유조선 세척에 대해 현대 측이 요구한 대로 수출선의 혜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가 설립한 아세아상선의 소유 선박이 되도록 용인했습니다. 아울러 아세아상선의 경영 유지를 위해 한국에 원유를 공급하던 다국적 석유회사 걸프사의 압력을 넣어 아세아상선이 보유한 대형 유조선이 한국으로 오는 원유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 유조선 시장의 심각한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1976년부터 수출선 수주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연불수출금융의 지원을 본격화했습니다. 연불수출금융은 산업설비, 기계류, 선박 등 제조기간이 긴 고가의 제품 수출에 따른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저리로 지원하는 금융자금입니다. 지원자금은 상대국 수입업자에게 수입대금을 융자해주는 방법과 수출업체에 직접 융자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간 연불수출금융 전체 액수의 90% 이상이 수출선에 지원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조선산업에서 현대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중공업이 연불수출금융 혜택을 거의 독점하도록 정부가 배려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976년 이후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연불수출금융의 비중을 보면 1982년까지 수출선 수주 실적의 70억 달러 중 52억 달러가 연불수출금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불황으로 수출선 건조가 막히자 정부는 국내 시장의 창출을 위한 노력도 개시하였습니다. 연불수출금융과 함께 1976년 시작한 계획조선이 그것입니다. 정부가 국내 선주를 지원하여 선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획조선은 이미 이승만 정권기 조선산업 육성정책으로 시도된 낯설지 않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유화적 상태였던 해운업계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시급하게 국내 연안수산까지 담당하는 일본선 축출을 위한 선박 증산에만 몰두했던 정책상의 미숙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의 계획조선 정책은 1974년 9월 교통부가 발표한 외양해운 육성방안과 1976년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조선공업 육성방안, 그리고 1976년 8월에 발표된 계획조선 세부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동계획에서는 표준선형의 개발, 조선소의 업무량 확보, 해운진흥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외항선, 내항선, 어업 부분의 계획조선 실시를 확정하였습니다. 1976년 제1차 계획조선이 실시된 이래 1990년 제15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분을 포함하여 모두 1260척 480만 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조선 역시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습니다. 외항선 건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1984년 장기불황으로 국내 해운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선박량 증강 억제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는데, 이때 동시에 중고선 도입이 금지되면서 계획조선은 국내 선사의 선박 확보 수단 중 절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조선의 자금 지원 조건은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정책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시중금융기관의 일반 시설자금 대출금리보다 4%에서 5%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의 단일화 조치에 따라 금리 격차가 없어져 계획조선 자금 금리도 일반 시설자금 금리와 동일한 10%에서 11.5%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융자 비율은 전체 성과의 80%고 상환기간은 내자의 경우 3년 거치 8년 분할 상환, 외자의 경우 3년 거치 6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중동전쟁과 석유위기는 호황기를 구가하던 세계 조선산업을 급격한 불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호황을 주도하던 대형 유조선 시장을 노리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던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집중적인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기존 육성계획하에 조선소 설비 확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으로 이미 조선산업에 진입한 현대중공업,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계획조선을 통한 국내 시장 창출 등의 시책을 펼쳤습니다. 이 조치들은 성과가 있었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